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막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현재 양시장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별, 업종별로 좀 살펴보자면 경기 민감주들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작은 테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늘 장내 일장에서도 조선주들의 강세 전문가님들이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저출산과 관련해서 정부의 투자 소식에 유아용품 관련주들도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회복이 나타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정책과 관련해서도 다방면으로 좀 공부를 해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종목별로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고요.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이지한 위원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가볼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75만 원에 40%요. 75만 원에 40% 비중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뭐 매수가가 많이 높지는 않으신데요. 약손실 중입니다. 이지한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사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지금 한 2달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 가격으로는 그렇게 높게 사신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고, 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업종이 1월달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좀 많이 밀려 내려와 있다 그렇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어 있는 쪽, 그리고 이제 그 CMO 사업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수주가 좀 어떻게 보면 이어지면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제 탄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한 물량을 매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매도하느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때부터 가격이 높게 상장된 부분에서 주가 탄력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종목을 좀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더 많이 올라와줘야 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 탄력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지만 보유의 영역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 시세 탄력이 크게 나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입니다. 대신에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여기서 좀 행보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나면 주가는 어느 순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박스권 흐름을 좀 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스권은 1차적으로 아래쪽에 지지선이 이번에 저점을 찍었던 68만 원.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박스 중단 정도가 한 77만 한 7천 원, 8천 원 이 정도 되고요. 박스 상단이 83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단 77만 8천 원이 단기 목표 가격이 좀 될 수 있고 조금 더 중기적인 목표 가격은 83만 8천 원.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아마 등락을 좀 거듭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83만 8천 원을 목표 가격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좀 오래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시기는 적어도 이제 연 단위 이상으로 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건지 좀 길게 대응할 건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좀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더 좀 매수해도 괜찮겠네요. 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60만 원 아마 초반대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주 장기로 보신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추가로 매수하시지 마시고 박스 하단 68만 원 혹은 68만 원 조금 이탈되는 62만 원 여기에서는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8만 장기 이하로.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가격이 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손우님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냐 단기적으로 가지고 갈 거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저기, SK 케미칼요. SK케미칼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9만 9,200원요. 19만 9,900원의 비중은요? 19만 9,200원요. 19만 9,200원의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한 15%요. 15% 정도 알겠습니다. 이 네. 종목이 좀 손실이 나신 분들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수익권이십니다. 그래도 계속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걱정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나 수익권 아니에요. 19만 9,200원에 매수하신 거. 내가 잘못했다. 네. SK 케미칼 우선주요. SK케미칼 우선주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계속-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어떤 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매수하시고 지금 손실이 조금 커지고 계신데요. 계속이요. 네, 일단 뭐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들고 계신 것보다는 조금 비중 조절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매도를 하라고요. 일단은 조금 지금 15% 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전량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시간적으로 좀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오겠지만 다만 이제 시간 투자는 어느 정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죠? 아니 얼마나 정도 기다리면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시간을 지금 책정하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비중을 네.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하락이 네. 지금 진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이탈이 나온다면 네. 뭐 11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어요. 그 11만 원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저 있다고요?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면 많이 그때- 밀릴 수도 있어요. 일단 그때쯤이면은 추매수를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추가 매수를 말씀하실 때는 아니고요. 예.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 내가 매수해서 반등하실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락할 예. 가능성을 더 많이 조금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일단- 어째서 이 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신 건 맞는데요. 좋은 가격대에 사신 건 아니시죠. 예. 지금 뭐 20만 원 정도에 사셨으면 거의 꼭대기 자리에서 사신 거예요. 네네. 네, 뭐 2만 원, 3만 원 저 자리에서 사셨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회사로 뭐 포장을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예. 지금 자리에서는 지지라인, 하단 지지라인 그 11만 원 정도 지지까지만 좀 확인해 주시고 저 자리 이탈이 나오면 비중을 절반 정도 조금 줄이시고 다음에 이제 추세가 좀 어느 정도 다시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12만 원 자리 정도부터 다시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중도 뭐 뭐 너무 적은 비중은 또 아니신데 좀 적절한 좀 비중이긴 해요. 근데 시간적으로 늘어지게 되면 내가 체력적으로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나 그런 것들을 바로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쨌든 중기적으로 좀 끌어가시되 지금은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조금 대응하시면서 가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복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목표 11만 가격은 원까지 15만 원 정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뭐라고요? 15만 원요?
목표 구간은 15만 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예. 일단은 11만 원을 11만 이탈하지 원까지 않는 열어놓으라. 선에서 좀 가지고 가보세요. 아니 이렇게 11만 원까지 열어놓으란 말씀이죠? 11만 원을 지켜주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만약에 네. 11만 원을 깨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네. 비중을 지금 15% 가지고 계신 거에서 한 10% 네.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한 네. 5% 정도만 덜어내시고 흐름을 지켜보신 다음에 그만큼 나중에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추세가 좀 살아 돌아오면 그 자리에 다시 추가 매수 하시면서 조금은 이 종목은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딱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하락이 진행되면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한 번씩 나와줘요. 목표 예. 가격은 15만 원 정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 네, 시청자님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가격대 11만 원 선 지지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종목은 괜찮은데 지금 너무 고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잘 대응하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최순하고요. 매수가는 49,400원에 10%요. 49,800원에 10% 알겠습니다. 49,400원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지한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테스나 언제 사셨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최근에 사셨다 것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부분은 좋거든요. 작년에 이제 실적이 예상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았습니까? 삼성전자와 이 기업은 이제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에서 테스트 전문 기업인데 주로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매출이 좀 많이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매출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올해는 실적이 조금 좋을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조금 우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작년에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단기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올해 초에 역시 이제 반도체 고점을 형성할 때 1월 달에 같이 고점을 좀 형성했고 이후에 이제 주가가 사실 지금은 매수 수치가 좀 부재하면서 주가 탄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이번에 저점을 형성했던 41,750원을 넘어서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 구간 안에서 주가 행보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아래쪽에 박스 하단 지지선은 이번에 하락했던 41,75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지금 현재 단기 박스권 고점은 54,6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주가는 이 41,750원과 54,6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IT 섹터들이 좀 어렵지만 아마 다음 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주가 탄력이 조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54,6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좀 하시고 올해는 IT 종목들이 그렇게 시세 탄력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에서 차익 실현하고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알겠습니다.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한과학인데요. 21,900원. 21,9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40%입니다. 비중 40%.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많이 네, 힘드실 절반이 것 났어요. 같은데. 네.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대한과학 그때 코로나 때 매수하셨었죠? 네. 네,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지만 콜드체인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조금 반등이 나오면 좀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서 이제 복구하시는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어요. 네. 뭐 많이 그러니까 종목 진단 지금 처음 하시는 거세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 지금 뭐 관련된 이슈 주식은 사실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월 정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작년에요. 아, 작년에요? 그럼 수익을 어느 정도 작년- 보고 계셨었는데? 그쵸? 작년 한 7, 8월 달인가 했을 거예요. 네, 일단 엄청 올라갔을 때 조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랬으니까 올라가는 많이 자리에서, 늦었- 그쵸? 네네. 그래서 매수가가 높아지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안타깝네요. 어쨌든 수익 구간에 있었는데 수익을 좀 확정 지으면서 가셨으면 어땠을까. 일단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나간 거는 그냥 좀 잊어버리시고요. 일단 네. 15,000원 이상,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정도 한번 반등이 나오면 좀 덜어내시고 다음에 이제 지금 비중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고 내 매수가에 올 때까지 뭐 정리하지 않을 거야라고 접근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소요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비용을 좀 살리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비중을 뭐 다 덜어내기가 좀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면 한 절반 정도 좀 덜어내시고 다른 이제 관련된 종목들 뭐 지금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뭐 정책 관련된 그런 부분들 보시거나 하시는 게 빨리 복구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네. 제가 이게 지금 처음 통화가 된 건데 사실은 SK 케미칼이었는데요. 갑자기 앞에 사람이 SK 케미칼이라 그래서 네. 저를 이 아, 종목으로 지금 다시 한 건데 SK 케미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너무 마이너스가 네, 많아요. 저희가 시청자님 한 분당 한 종목씩밖에 안 돼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전화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양해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대한과학도 잘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이렇게 직접 전화 주시면요. 궁금하신 점 전화로 물어보실 수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네, 한국 화장품입니다. 매수가가 12,200원에 비중이 50%예요.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 종목은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한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최근에 화장품 종목은 경기 회복과 관련돼 있는 소비재로 분류가 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데 안타깝지만 이 한국 화장품은 실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사업 부분이 화장품 중에서도 대부분 기초 화장품하고 색조 화장품 위주인데 이쪽은 거의 중국과 연관되는 소비재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고 굉장히 소비재 그 화장품 소비재 중에서도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쯤 이제 좋지 못할 때는 이제 주가 하락폭도 좀 강한데 문제는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화장품 종목 같으면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등을 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장주 중에 하나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가고 조정을 받거든요. 이제 그렇게 신고가를 넘어가 있는 종목이랑 지금 한국 화장품을 비교해 보면 이 종목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고 지지선도 지금 현재 굉장히 위태위태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너무 오래 보여야 하지 않는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1,300원. 여기를 지지선을 좀 놓으시고 만약에 화장품이 어느 정도 테마가 형성돼가지고 좀 강하게 상승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가격은 12,800원입니다. 그러니까 12,800원 이상대로 넘어가면 아마도 이제 매물대 좀 부딪히면서 또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2,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00원 1차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지금 어려운 종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잘 대응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ITM 반도체요. ITM 반도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56,000원에 10%요. 52,000원에 10%. 이 반도체 종목도 좀 갈 것 같은데 사실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ITM 반도체 관련해서는 매수를 12월이나 1월 정도에 조금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길게는 네네, 작년 10월 정도예요. 정도. 네, 네. 일단은 지금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하락이 좀 진행은 좀 많이 됐습니다. 5월부터 좀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하락은 단기적인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4만 원짜리를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보유를 하시고요. 4만 5천 원 지금 자리에서 좀 꿈쩍꿈쩍 거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자리는 이 45,000원 이 구간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 자리를 잡고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씩 나와줄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것보다 5만 원짜리 정도 목표 구간으로 삼고 저 자리에 오면은 비중을 일부 줄이셨다가 재투입하고 이걸 좀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끌어가시되 조금 유동적으로 반복해서 대응하시면 지금 추세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좀 시그널이 필요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상태는 그냥 잔잔하고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좀 줄이시고 다시 투입하고 이것만 반복해서 가시면은 뭐 충분히 매수가 이상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 좀 잔잔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것만큼 또 안심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매수가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잘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GL 팜텍이고요. 네. 네, 1,505원에 추가 매수해서 20% 보유 중이에요. 1,50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십니다. 지금 이게 네.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된 것 같아요. 네, 한기종목이 네. 한창 불려 있는데 그래서요. 좀 문의 좀 드려. 이지환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비중 20%라고 하셨죠? 네, 네, 높은 자리에 사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낮춰놓은 게 그 가격이에요. 이제는 이제 급등할 때 샀다 그렇죠? 네, 네. 그때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에 사셨죠? 네, 그것도 있고 정치 관련주로도 한번 네, 테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테마에 코로나19 치료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종목은 테마로 움직인 종목이니까 테마로 사셨다 그렇죠? 네. 다음부터 이런 종목 사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은 이 조금 들어가고 종목은 금방 나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선택은 이렇게 실체가 없는 테마는 정말 기초적으로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종목은 절대 중간에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만에 하나 이제 이런 종목 매수하셨다고 하셔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 테마로 접근해야 되고 기초 접근해야 되는데 테마 이제 한 축은 잃었습니다. 그 한 축은 일단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부분인데 그 어차피 이 종목 자체에 뭐 큰 그 부분은 아니고 테마만 형성할 뿐인데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주가에 이제 더 이상 영향을 주기 어렵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정치 테마에 얽힌다 이렇게 좀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종목이 다시 상승하려면 테마가 형성돼야지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제 여기 답보 상태죠. 그 펀더멘탈을 어차피 지금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을 볼 만한 기업은 아니고 결국 이제 어떻게 하든지 테마가 형성돼 가지고 주가가 올라오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점이냐 그 펀더멘탈로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점을 잡기가 어렵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다음 테마가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아래쪽에 이제 이번에 1,045원 찍었던 거기가 이전에 제가 아마 이 종목 상담했을 때 1,050원 지지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거기 또 찍고 반등을 줬어요. 1,045원. 그래서 지지선은 1,045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매물대는 1,350원대부터 이제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반등을 주다가 1,350원 정도 가면 계속 부딪혀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등락해 보면 1,350원부터 여기 1,500원, 1,600원 요 사이에 가장 매물대가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려 있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닿으면 이제 팔겠다라는 대기 매도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 1,350원하고 1,550원 요 사이를 넘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1,045원 지지선으로 해서 1,350원부터 1,550원 사이 테마가 형성돼가지고 올라오면 비중을 다 줄여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그 전략밖에는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런 종목 좀 위험하니까 다른 테마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수고하십니다. 오스코텍 지금이라 좀 사면 어떨까 싶어서요. 오스코텍 매수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예. 살짝 이제 오스코텍이 고개를 들었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충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일단 오스코텍 관련해서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걸 사면 어떨까 싶어서요.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게요, 37,500원대 팔았거든요. 네. 팔았었는데 지금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이 종목이요? 전망이 사실상 저 자리 좀 하락이 발생했을 때 왜 발생했는지 알고 계세요? 잘은 모르겠어요. 유효성 입증 실패와 관련해서 좀 악재가 발생을 했어요. 예. 사실 뭐 임상 이상과 관련해서 물론 뭐 유효성 입증이 뭐 개발 실패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사실상 주가가 상승하는데 제한이 있겠죠. 이 말인즉슨 지금 당장 뭐 심리적인 부분이 완전히 살아나서 뭐 주가가 이렇게 계속 돌아서 뭐 7만 원 이상 간다라고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방향 정도로밖에 볼 수 없고 사실상 뭐 상승이 나온다면 정말 강하게 나온다면 내일장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61선 돌파를 한번 강하게 해준다면 45,000원에서 47,000원 사이 밴드 구간 목표 구간으로 삼으시는 게 좋겠고 일단 지금 당장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사이에서 좀 박스 구간을 만들어가는 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매수하실 때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서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어느 정도 얼추 계산하고 좀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먹을 수 있는 폭 자체가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좀 포트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일단 뭐 지금은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뭐 돌파 자리 한번 보시는 거라면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요. 네. 그걸 14,000원 갈 때 사가지고요. 네. 7만 원까지 가는데 안 팔고 놔뒀다가 계속 내려가기도 하면 더 내려간다고 이 전문가는 2만 원도 깨진다고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네. 그래서 37,500원 팔았거든요. 네. 팔았는데 또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놔둘 거 그래는 이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뭐 항상 팔고 나면 올라간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가가 많이 훼손이 되면 사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요. 네. 지금은 좀 떨어지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매도를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뭔가 복수전을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차라리 그런 종목들로 복구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일단 지금 당장은 뭐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인지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좀 어때요? 네? 장기적으로는 사서 얼마나 장기적으로 보실 건데요? 뭐 한 주 많이 올라갈 때까지요. 그러니까 왜 이 종목에 집착을 하시는지 그걸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샀는데 막 많이 올라갔잖아요. 또 그런 게 자리가 안 올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오는 종목을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종목은 있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종목을 사셔야지. 지금 악재가 터졌잖아요. 객관적으로 뭔가 상품을 파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물건을 팔 건데 이게 뭔가 안 좋은 게 생겼어요. 최소한 저한테도 뭔가 혹할 만한 재료가 있어야겠죠. 지금 당장 악재가 터졌는데 저는 이걸 사지 않을 거예요.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 투자 입장에서도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지금 살 그 자리가 아니라 말이죠. 네? 지금은 사면 안 된다 말이죠.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네, 일단 뭐 45,000원에서 47,000원 정도 목표 구간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뭐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다른 종목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대우건설이고요. 매수가 6,200원에 비중 10%입니다. 요즘에 건설주들의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약수익 중이시거든요. 이지한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건설주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펀더멘탈 깔려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추세가 상승 추세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조정을 좀 기술적으로 받고 있는데 대우건설은 다만 좀 이제 아쉬운 게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실적 개선되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건설주들의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대형 건설주 위주인데 대우건설도 거기에 포함은 되지만 실적 개선 정도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최근에 이제 저점 5,260원을 찍고 반등을 주고 있는데 거기가 지지선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차로 7,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건설주는 지금 상승을 하다가 보선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경계고 기대감은 또 상승하는 아마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7,500원, 지지선은 5,26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 중에서 대우건설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목표가 7,2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P&H테크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4,588원에 비중 2%인데요. 비중이 적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손실 중이신데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P&H 테크 관련해서는 기존에 상승이 좀 나오고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낙폭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가만히 들고 계신 것보다 항상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일단은 어쨌든 지금 121선 좀 지지는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구간인데 오히려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물론 지금 당장은 차트가 조금 짧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횡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상단 목표가는 17,4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저 자리 오면은 좀 매수 대응하고 이거를 좀 반복하시면서 박스권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세가 전환이 되거든요. 어쨌든 저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박스권을 유동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3,064.77포인트로 현재 0.1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가도 점점 더 힘이 빠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장 초반에 강했습니다. 3,093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점점 고점을 낮춰가면서 3,064포인트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3,060선대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데는 외국인의 매수가 매도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기관이 4,740억 원 매도 우익, 외국인이 139억 원을 매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들이 4,900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1위부터 5위 중에서는 네이버만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27% 상승하고 있고요. 37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도 있다 빨간 불인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0.61%, 1.49% 각각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54%로 하락, LG화학이 0.25% 하락하면서 80만 6천 원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역시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상담 도와드렸죠. 0.27% 상승하면서 74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차도 오늘 쉬어갑니다. 0.68% 하락하면서 21만 8천 원. 삼성 SDI 1.49% 하락하면서 6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빨간불 켜고 있고 0.91% 상승합니다. 49만 8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오늘도 빨간불 켜고 있네요. 0.46% 상승하면서 3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956.48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0.16%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시죠. 역시 장 초반에 강했다가 장중에 저점을 좀 내리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점은 961포인트, 최저점은 954포인트고요. 현재는 956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역시나 개인들이 매수해주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는 코스닥에서도 나타납니다. 개인이 1,446억 원, 기관이 557억 원, 외국인이 71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요. 펄어비스만 빨간불 켜고 있고요. 2.5% 강세 나타납니다. 30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파란불 켜고 있네요. 0.44%, 0.27% 하락하고 카카오게임즈가 1.13%, 시젠이 0.31%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SK머티리얼즈 비슷한 수준으로 1.45%, 1.42% 각각 하락하고요. CJ ENM이 1.20% 상승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70%로 오늘 쉬어가고요. KMW도 0.92% 하락합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그래도 장중에는 꽤 들어와 줬었는데 막판에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지수도 좀 하락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지환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외국인들이 장 초반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이 열리면서 좀 밀리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전환이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호장으로 가면서 낙폭을 조금 키우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이 3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분기 마감, 펀드들 분기 마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효과 들어가면서 변동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월말에 관련돼 있는 윈도우 드레싱도 일부 들어왔고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은 일단 분기 마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마지막에 변동성이 좀 나온 종목은 내일이나 늦어도 하루 이틀 안에 대부분 복귀가 됩니다.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서 핵심적인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또 그 종목들만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3월 달이 지나고 4월 달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펀드들의 전략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주도주 쪽으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차별 대응을 하자 그리고 선별적인 종목을 찾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최충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장 아침에는 좀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다시 매도로 좀 전환하면서 시장이 조금은 힘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일단 경기 부양책에 관한 그런 부분,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오늘 저녁에 발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호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오히려 뭐 호재로 좀 발생을 해서 시장이 좀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서 조금 낙폭이 발생할 것이냐 일단 박스권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호재가 좀 필요한데 지금은 좀 호재가 좀 부재하다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거래량 자체가 시장 전반적으로 많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 이번 달 계속해서 그래 왔는데 일단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 물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은 조금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뭐 쉬어가는 구간이거나 아니면 뭐 정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겁먹으실 필요 없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경 쓰시고 이제 4월 이제 선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잘 보신다면 충분히 이제 이런 것들 기존에 답답했던 그런 시장들을 조금 뚫어줄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이 호재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정 자체는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 수정 그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이런 시장을 좀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 차분하게 4월 달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호재가 나타날 때까지 좀 이렇게 포트 정리해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마감된 지수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28%, 네, 예상대보다 좀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3,061.42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20% 하락했습니다. 956.17포인트, 어제 상승폭을 조금 다시 내려놓는 상황입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80전 내렸습니다. 1,131원 80전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 계속 상승하더니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전화 연결돼 있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SK 사이오 바이언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바이오사이언스.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4만 5천 원이요. 14만 5천 원의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0%요.
비중 10%. 알겠습니다. 이 종목 진짜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며칠째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지연 네.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왜 사셨어요, 이거? 이거요? 제가 팔아라고 매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예, 이 종목은 상장하고 이제 첫날 우리가 이제 속칭 얘기하는 따상을 기록하고 그 다음날 갭으로 상승할 때 제가 전부 다 매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다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상장되는 기업들이 좀 많이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첫 상장 가격이 지나치게 고평가가 돼서 하락을 하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게 되면 기업 공개를 했던 그 증권사가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런 가격이 절대 안 나오겠죠. 증권사가 물어줘야 되는 가격을. 근데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목표가를 설정할 때 지금 현재 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할 수 있는 CMO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 SK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CMO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은 향후 몇 년간 사업이 실제 계속 증가하더라도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치 이익을 지금 다 가격에 다 반영을 시켜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계산한다면 이 종목은 몇 년간 보유를 해도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사자마자 그 다음부터 막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상장하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고평가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잘 잡았고 특히 이 바이오 쪽에서의 CMO 사업은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새로 하나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부분도 굉장히 좋고 사업 전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PR이 지금 한 대충 한 300배 정도 되는데 이 300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나야 이게 주가가 안정이 될 거냐를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 종목은 그래도 좀 기다리셨다가 샀잖아요. 13만 5천 원. 위쪽에서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가지고 매수하신 가격 근처 오잖아요. 한 14만 원 정도.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하고. 14만까지 이게 갈까요, 근데? 네? 지금 같아도 14만까지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보호여수 물량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풀리기 전에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한 번은 기술적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오시라는 거죠. 그때. 지금 아직 그럼 매도하지 말고요? 예,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때 무조건 그냥 청산하고 나오세요. 조금 임박하게 오면은 저 손해 보고. 너무 본전을 딱 기다리시지 마시고 대충 한 14만 원 근처까지 오면 정리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 아프겠지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자안입니다. 매수가 427원에 비중 60%. 아무래도 동전주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좀 큰 하락 변동에 마음이 조이게 되실 것 같아요. 최초정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자안 관련해서는 지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은 너무 뭔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욕심부려서 이제 50% 이상 뭔가 딱 매수를 할 때는 사실상 수익을 나는 경우보다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은 항상 조금 작게 바닥에서 항상 진입을 하시고 일단은 비중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차트상은 뭐 양호합니다. 지금 뭐 충분히 다시 매수가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300원짜리 한번 더 눌려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눌린다면 260원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지금 박스권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고 500원 정도 여기 박스 상단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500원 정도 목표 구간 삼으시고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뭐 MP 한강 인수와 관련해서 뭐 화장품 사업, 그 바이오 관련해서도 이제 사업을 좀 넓혀가고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전주예요. 동전주인데 이제 병합도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100원을 5,000원으로 바꾼다.
있습니다. 5월 달에 진행할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자면 일단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되 지금은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반복하시면서 매수하신 근처 자리 오면은 일부 덜어내시고 일단 500원 정도 보시되 매수하신 가격대 오면은 일부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면서 유동적으로 반복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중 큰 것만 좀 조절하시면서 500원대까지 목표가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진짜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보내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상담해드렸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지한 의원님, 최충성 의원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